끝없이 펼쳐지는 맛의 향연. 넘치는 풍요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욕망의 식탁. 이제 그 화려한 미식회가 서서히 끝나갑니다. 주방 한 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냉장고들. 세 식구가 살고 있는 이영순 씨의 냉장고입니다. 빈틈없이 꽉 찬 반찬통과 겹겹이 쌓인 수많은 봉지들. 커다란 냉장고 하나로는 부족해 작은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까지 들였지만 모두 포화 상태라 여유 공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냉장고에 좀 재료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식재료는 많이 없는 편이죠. 보편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많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냉장고가 한 대라고 하면은 확실히 부족할까요? 한 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냉장고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고사리네요. 육개장 해먹고 남은 거. 그건 뭐예요? 아유, 이거 몇 개 고추를 먹다가 남아갖고 얼린다고 했는데 여기 또 봉지에 또 있네요. 지금 냉동실에 야채를 좀 많이 얼려주세요. 다 못 먹으면 그때그때 얼리거든요. 근데 그거 있는 고차도 못 찾아 먹어요. 그리고는 까먹으신 거예요? 예. 고추 봉다리가 3개네. 자꾸 넣어놓고 사놓고. 맞아요. 아유, 사다 놓고 색깔 자체가 다르네 또. 오래됐네 또. 얘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넣어두었는지 기억에도 없는 식재료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저 없는 줄 알았는데 별로. 화석처럼 변해버린 떡을 비롯해 무르고 상한 채소와 곰팡이 핀 반찬들. 오늘 잠깐 비워낸 것만 3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고기 같은 것도. 이거 어디서 넣는지 난 몰랐네. 보니까 아예 뜯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우인데. 한우인데 아깝네. 지난해 유엔 환경계획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는 약 10억 톤. 이 중 60%는 가정에서 버려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연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1인당 95kg으로 세계 평균 79kg보다 많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몇억 톤, 100만 톤 하면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각성을 알 수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름의 날씨가 폭염이 좀 더 심해지고 여름도 상당히 길어지고 하는 이런 기후 변화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영향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Yeah, let's get out of here. We tried, bro. 올해도 최악의 산불이 세계 곳곳을 집어삼켰고 감당할 수 없는 폭우와 홍수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미 인간 생존 한계에 다다른 기후위기. 우리가 아무 고민 없이 버린 음식들이 지구를 더욱더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식품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메탄가스가 배출이 되는 것이죠. 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힘이 28배, 산정 기준에 따라서는 또 80배까지 또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힘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기후변화를 일으키는데 식품이 매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녁장을 보러 온 이들로 북적이는 경기도의 한 대형 마트. 신선도를 자랑하는 각종 식재료가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폐점 시간이 가까워 오면서 마감 세일을 준비하는 직원의 손이 바빠지는데요. 시간대별로 할인율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7시에 붙이고 8시에 붙이고 9시에 이렇게 붙여요. 큰 폭의 할인으로 손님을 끌어보지만 매대 가득 진열된 식품들을 전부 판매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안 팔리면 어떻게 하세요? 안 팔리는 경우는 이제 폐기 치는 거죠. 그냥 다 버리나요? 다 버려요. 아깝기는 하는데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버리기엔 아까운 멀쩡한 식품이라도 마감 시간까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전부 폐기 처분됩니다. (24시간) 불을 훤히 밝히고 있는 편의점에서도 매일 많은 식품들이 버려집니다. 편의점의 상징인 삼각김밥과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들. 그럼 계란 같은 거 결국은 안 팔리면 다 버려야 되죠? 네, 이 계란 같은 경우도 유통기한이 김밥이나 우유보다는 좀 길지만 이것도 보통 유통기한 하루나 이틀 전에 다 빼고 있습니다. 소비 기한이 하루 이틀 남은 식품들도 전부 폐기 대상입니다. 아직 품질과 맛, 안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식품들. 하지만 신선도 관리에서 속도는 생명입니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버릴 때가 많죠. 이게 다 결국은 돈이잖아요. 네, 맞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돈이죠. 돈이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할 때도 많이 신경 쓰고 하는데도 또 너무 줄이다 보면 손님들이 또 물건이 상품이 없다고 불만이 있으시고 또 매출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되지만 폐기 비용은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폐기하는 비용이 뭐 매출이 많이 나오는 점포들은 더 많을 거고 저희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김밥이라든 이런 거만 4, 5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상품들 저기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조금 더 있겠죠. 한 1, 20만 원 더 올라가겠죠. 많이 아깝죠. 많이 아깝고 매일 꾸준하게 이제 발생이 되니까 먹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손님한테 판매도 못 하는 거고 또 누구한테 건네기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다 이제 버려지는 거죠. 많이 아까워요.
매일 많은 양이 버려지지만 그 자리는 금세 또 새로운 식품들로 채워집니다. 작은 마트를 운영 중인 김경숙 씨. 경숙 씨도 버리는 일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판매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을 정리하는 날. 일주일 정도 남았으면은 저희가 이제 이거 물건을 빼요. 저희가 다 이렇게 박스에 지금 담아놓고 담아놓으면 이제 다음에 이제 물건 오시는 분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반품이라고 내 드리는 거죠. 금세 한 상자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소비 기한이 일주일 이상 남아 있지만 진열대에서 퇴출된 라면들. 다른 식품들의 사정은 어떨까요? 보통 이런 메이크들은 한 2달 내지 3개월 전에 미리 빼세요. 소비자분들도 물건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열을 뭐 오늘 온 거는 뒤로 내놓긴 해요. 사실 뒤로 밀어놓고 이렇게 팔면은 항상 이렇게 막 뒤져셔서 그날 온 거를 이제 사가시기도 해요. 소비자분들도 갖다 먹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 주시면 좋은데 그냥 안 하니까 그거 이제 다 남는 거는 손해죠. 뭐 어차피. 네.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지는 식품의 연간 규모는 1조 5,400억 원. 우유를 고를 때 가장 유통기한이 긴 우유를 고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진열된 걸 빼지 않고 맨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제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향을 고려해서 그런 상품들을 미리 진열대에서 빼는 그런 이제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빼고 다른 새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도 먹을 수 있지만 판매할 수 없는 과도기적인 그런 식품들이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갓 생산한 식품이 신선하다는 단순한 인식이 멀쩡한 새 음식들을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식품 공급 시스템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양 자체가 온실가스에 기여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 30%가 넘는 수치가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그 양도 많지만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아깝게 그냥 버려지고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이 소비되지도 않고 버려진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약간 윤리적으로도 좀 너무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요.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버려진 식품들은 감당하기 힘든 쓰레기 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4년 전 충청남도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2,000톤에 가까운 쓰레기들. 우리 죽었을 때 보통도 와요. 숨이 턱 막히면서 머리가 막 띵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파리가 여기 하면 문을 열 수가 없었어. 파리 때문에 말도 못해. 그냥 새카맣게 붙어가지고 파리 값이 20만 원 들어갔다 말 되겠어? 마을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쓰레기의 정체는 한 유명 대기업이 만든 식품들. 무허가 쓰레기 처리 업체에 식품 폐기를 맡겼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음식들이 부패해 벌레가 들끓고 곳곳에 쥐와 고양이 사체가 나뒹구는 끔찍한 현장. 썩은 음식 국물들은 논밭으로 흘러가 마을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이렇게 막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서 냄새가 나. 일반 하수도가 아니고 농로로다가.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은밀하게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들. 얼마나 많은 양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현황을 모르니까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문제점을 모르니까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도 깜깜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모니터링, 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자들이
그 식품을 얼마만큼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체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소비 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좀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껍질이 얇고 수분이 많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핵감자들. 오랜 시간 땅속에 있다 한날 한시에 나왔지만 저마다 다른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못 파는 거고, 파는 거. 옛날 같으면 이게 조림용이 됐어요. 시작해가지고 일반 시중에 팔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변하다 보니까 저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려진 거. 이런 것도 옛날 같으면 이게 여기 불이 더 나요. 솔직히 버리지만 불이 나는데 맛은 있는데 같은데 일반 시중에 내놓으면 이건 먹지를 못합니다. 사가지를 않아요. 이거 몸난이라 가지고. 단지 크기가 작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질 운명에 처한 못난이 감자들. 맛과 영양이 똑같아도 외모 등급에서 밀리면 식탁에 한번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산지에서 바로 버려집니다. 여기 똑같이 크면 서로 좋고 그러는데 뭐 땅속 식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땅속 식물은 고르질 않아요. 통곡 장구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쓰레기 신세가 된 감자들이 커다란 자루에 실립니다. 유기농의 훈장과 같은 벌레 먹은 자국도 예쁜 것만 선호하는 시장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농약을 못 쳐서 전부 벌레가 다 먹었잖아요. 이렇게 큰데도 팔 수가 없단 말이야. 먹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는 데는. 근데 이걸 사 먹지는 않을까? 그냥 주만 먹지만. 소비자가 찾으면 작은 거는 뭐 파지로 버려야 되지. 이렇게 버려지는 거 대략적으로 하면은 얼마나? 전체에서 한 10% 정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은 연간 5조 원 규모. 폐기 비용만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의 3분의 1 정도가 소비되지 않고 이제 주로 버려지거든요. 굉장히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식량이 모자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구가 뭐 95억 명까지 늘어나니까 우리가 지금보다 30% 정도의 농산물을 더 생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기후가 점점 더 나빠지는데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비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끝이 없는 거죠. A급 외모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C급 취급을 받고 밀려난 농산물들이 화려한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뻔한 채소와 과일이지만 고급 식당에 견주어도 손색 없을 만큼의 훌륭한 요리를 선사합니다. 못난 것은 농산물이 아니라 예쁜 것만 선호하는 우리의 시선 아닐까요? 국내 최대 규모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산지에서 엄선한 최상의 상품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탐스럽고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시장 뒤편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과일이 가득 담긴 쓰레기 봉지들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연간 230여만 톤의 물량이 거래되는 이곳에선 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농산물이 버려질까요? 지금 가락시장에서 농산 부산물이 작년도 기준으로 한 8,700여 톤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버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이 썩어서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배추가 좀 부패해서 버릴 수 있는 거고, 무조건 농산물에 발생하는 것은 그 부산물을 보고 있습니다. 각종 채소를 다듬고 버려진 부산물에 봉지채로 버려진 호박들. 이곳에서도 수많은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지도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이 먹는 거라 사료 원료로 하는데 바로 먹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이제 그 전문기관 의뢰해가지고 성분 검사, 안정성 문제 뭐 이런 거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 기간이 시험적으로 해보는 기간 2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안정성이나 사료로서의 가치 이런 게 다 증명이 되면 그 다음에 사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50%를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퇴비화하면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메탄 배출이 없는 사료화를 선호하는 거죠. 이곳에선 인천 전역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모이는 음식물 쓰레기만 100톤. 음식물 쓰레기의 이물질을 일일이 제거해 분쇄한 뒤 탈수와 고온 건조 과정을 거치면 동물 사료가 만들어집니다. 이 제품이 음식물 쓰레기가 최종적으로 나오는 음식물 건조 분말입니다. 실제로 사료화되는 양은 한 몇 퍼센트? 100톤 중에 9톤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사료를 생산해 농가에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수익성보다는 환경을 위한 자원 재활용에 의의를 둔 사업인데요. 약 800에서 850kg의 규격 봉투에 지금 담아서 유상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으며 톤당 약 9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적자이죠. 이것을 제조하는 제조 비용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원가로는 20에서 25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열원, 즉 에너지 비용은 제외해서 20에서 25만 원 들지만.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에 대한 농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게 해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거는 실효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축종이 양돈, 다구리가 있거든요. 축종별로 다 틀려요, 먹는 게. 또 급여 방식이 틀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건조시켰다 하더라도 품질이 차이가 있고 영업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대다수 농가들이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어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발효 음식과 국물을 즐겨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의 염분과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사료나 퇴비로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과도한 수분, 그리고 염분 같은 것들, 그리고 비닐같이 음식물에 섞여 들어가는 이물질의 혼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축에게 적합한 사료로 가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사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생체 도구가 돼버리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영순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곳은 영순 씨의 단골마트. 30년 차 주부의 눈썰미로 고른 식재료들이 거침없이 카트에 담깁니다. 아니 메모를 해와도 더 사게 돼요. 생각하지 못한 거, 아 이것도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야지. 그리고 뭐 여름에 또 아사기 고추 같은 거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찍어 먹어볼까 하고 또 사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야채가 많아지기도 하죠, 냉장고에. 장은 그러면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 세일한다 그러면 또 문자가 오면은 아 그거 사러 또 그거 하나 사러 왔다가 또 다른 것도 더 사게 되죠. 장을 보러 올 때마다 계획에 없던 제품들이 한가득 쌓입니다. 오늘도 양손 무겁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는 있겠죠? 종류별로 구분지어 넣는 건 엄두도 못 낼 상황. 오늘은 아래 칸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봅니다. 마트 가기 전에 냉장고 속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그거 먹고 그거 치우고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도 큰 거 이사 가면 자꾸 가구로 채우듯이 이게 부피가 크니까 음식량도 점점 채워지는 것 같고. 부피를 줄인 소형 가전이 각광받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큰 것만이 대접받는 냉장고. 크기가 커질수록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고 냉장고는 결국 식재료의 무덤이 됩니다. (2023년) 일본 도쿄에서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190세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다 함께 냉장고 청소에 나선 건데요. 냉장고 정리만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自治体がいろいろ食品ロスを削減するための働きかけは行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とかくですね、やっただけでどの程度効果があったかっていうのはちゃんと測定してないことが多いんですね。で、何が有効かっていうことを示すためにはちゃんと、そうやって社会実験を行ってどの程度効果があるかっていうのを示す必要があるなということで、研究活動としてですね、こういうことをやろ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먼저 실험에 참가할 아파트와 인근 아파트 두 곳의 음식물 쓰레기 무게를 측정한 뒤 실험 대상 아파트 주민들에게만 냉장고 정리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食品ロスを、どういう理由で捨てましたかっていうのを聞いてたりしてですね、そうするとね、冷蔵庫の中で、忘れてて、悪くなってしまったので捨てたとかですね、そう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結局我々が働きかけたのは冷蔵庫の中で食べるの忘れて悪くなるようなものをできるだけそうなる前に気が付くようにしましょうっていう取り組みだったので。 냉장고 정리 비법은 바로 투명 플라스틱 통과 눈에 띄는 테이프. 기한이 임박해 바로 먹어야 할 음식에 테이프를 붙이고 투명 플라스틱 통에 넣어 음식을 잘 보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비법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ここから、トラックで、作業場所に、出されたゴミを全部運んでそこで、中身を調査するっていう感じでした。で、それを調理くずとか材料とか食べ残しとかいう感じで分けてそれで、重さを測ると
いうそういう調査をしたわけですね。食品ロスの量を、実験の前とその、取り組んでいただいた後と、比べてみるとそうですね割合でいうと 15% ぐらい、食品のロスの量が、減ったという結果が出せました。同じ時に、そういう、働きかけを行わない、対象区の方は 5%、食品ロスの量が増えていたので、差し引き 20% の、削減効果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えるかと思います。와타나베 교수의 실험은 음식 낭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주민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野菜は冷蔵下の野菜室にこう入れたり、そうです。それと葉物はちょっと日持ちお野菜を包むのにいいというものに入れたり、あと無駄をしないように冷凍できるお野菜は切ってなるべくこれはキノコですけどこういうのとか何でも冷蔵庫に入れちゃう。冷凍庫でおネギとかもこうすると最後まで無駄なく使えるかな。 실험을 계기로 오래 두고 먹을 식재료는 잘 보이게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要するに肉類はほとんど当日か次の日使わないものは、使いやすくして冷凍します。だから無駄ってないかなあんまり。とそれは渡辺先生がやってたその実験のことがどうですか自分にとってはなんか無駄をなくすとかあと食品ロスというのに何か変わり者は少しでもあったんでしょうか。でも何でも無駄っていうことはなくてやっぱり何か見ると意識はそこに行きますよね。あ、そういえばっていう感じでニュース一つ見てもやっぱり食べられない人がたくさんいるのにやっぱり捨てなくてはならない。それ本当に捨てなくちゃいけない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やっぱりそれはすごく感じますね。 히로코 씨도 실험에서 배운 정리법 덕분에 한눈에 보고 꺼내기 쉬운 냉장고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찬통은 가급적 투명한 용기를 사용하고요. 밥은 짓자마자 소분해서 냉동 보관합니다. これを2合炊いて10個ぐらいできるんだけどそれをこうやって持ってて 일주일치 장을 봐도 버리는 재료 없이 요리하는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みんな1週間で来ちゃうからそれを1週間食べられるように加工しなければダメ。だから大根1本来たらなますにしとくことが一番食べられるからなますにしちゃう。それからこれほうれん草ももう今日は金曜日に来たから金土日月火でしょ。と5日目でしょ。金曜日に来たのを始末して湯がいて水切って詰めてだんだん少なくなると最後この小さなのになるんだけど。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지구를 살리는 길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もちろんロスをなくしたいし、なくすことは残念という気持ちを、強く持ってほしい。それを通しているから、期待している若い人にもちょっとなんていうか物を持ちすぎる。もう少しきっと減らせると思う。もっと正しく使い切れるぐらいの、手に入れ方を覚えるといい。
이쯤에서 떠오르는 냉장고가 있죠. 언제 넣었는지 기억에도 없는 식재료들과 정체 모를 봉지들이 빼곡했던 이영순 씨의 냉장고. 냉장고를 여기서 조금 더 줄여봐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작은 거 하나는 좀 용기 내서 나도 좀 집 줄일 때 비울 생각을 좀 했었어요. 큰 용기를 낸 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정리의 시작은 비움이라고 하죠. 우선 냉장고 안에 있던 것들을 남김없이 모두 꺼낸 뒤 종류별로 분류합니다. 냉장고 깊숙이 잠자고 있던 수많은 식재료들. 다 비워내고 나서야 비로소 냉장고의 크기가 실감이 납니다. 이거를 뭘 해 먹어야지 이것만 걱정하지 생각을 하지 어떻게 보관해야지 이런 생각은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는데 그것도 아무데나 막 두시는 거예요. 공간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투명 비닐에 담은 식재료들을 같은 종류끼리 플라스틱 통에 담고 빨리 먹어야 할 것들은 눈에 잘 보이는 칸에 배치합니다. 어지럽게 쌓인 봉지만 걷어내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多分どこでもですね食品ロスは減らしましょうとかですね食べれるものを捨てるのは良くないことですっていうのはいろんなところで言われてると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情報はあるので頭では捨てない方がいいというのが分かっていてもですねなかなか行動は変わらない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と思うんですね。具体的にだから冷蔵庫の中でこういうふうに整理してみましょうとかですね、具体的な行動を提案するっていう形の、介入が効果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今の習慣がずっと続けられるのかっていうので、食品ロスの量っていうのも今後変わっていくっていうところがありそうですね。 아파트 복도에 냉장고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누구나 음식을 넣고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공유 냉장고. 내가 먹기엔 너무 많은 식재료를 필요한 주민과 나누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째 좀 냉장고가 외로워 보이죠?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냉장고 문이 열립니다. 냉장고를 설치한 주민 김식 씨입니다. 저도 음식을 많이 사는데 결국엔 다 먹지 못하고 이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지 않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같이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좀 공유 냉장고라는 거를 설치를 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설치할 당시의 포부와 달리 냉장고가 외롭게 서 있는 날이 더 많다고 합니다. 좋은 취지고 환경도 생각을 하고 이웃들 간의 이제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남은 음식 갖다 놓고 뭐 가져가는 좀 이런 취지 정도만 알고 계셔가지고 지금은 그냥 어떤 몇몇 분들만 좀 봉사 차원으로 좀 이제 음식을 가져가고 넣고 좀 이런 취지 이렇게 되는 좀 상황입니다. 13년 전 독일에서 처음 등장한 공유 냉장고.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역 사회와 연계된 어떤 체험 프로그램 혹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고취가 되지만 이제 각자의 삶에서 그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공유 냉장고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무관심 속에 외롭게 서 있는 냉장고들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 공유 냉장고 한 대당 한 10kg 정도의 음식물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당 대략 이제 하루에 10kg 정도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다면은 공유 냉장고 100대면은 이제 1톤이거든요. 전체 우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에 비해서는 미미한 양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확산되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을 때는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도쿄의 번화가. 퇴근 인파가 몰리는 시간에 맞춰 영업 준비를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북카페 앞 작은 공간을 빌려 문을 여는 밤의 빵집. すいません、どうぞご覧ください。夜のパン屋でございます。 일주일에 3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딱 2시간만 운영되는 특별한 빵집입니다. 今日のパンはお預かりしてきたのは今日パン屋さんが朝だとか、昼だとかに合わせて焼かれて、でご自身のお店がだいたい5時とか6時で閉まるんですけど、そこまでにこう売り切れなさそうだなっていうのをだいたい私が4時ぐらいにお電話をかけて、今日余りそうなパンもしあれば引き取りに行きますけどとお電話をして、それぞれのお店からお預かりしてきたものなので今日焼いたパンです。 도쿄의 빵집 여러 곳에서 당일 구워 팔다 남은 빵들을 한데 모아 판매하는 건데요. 버려질 처지에 놓인 빵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매장입니다. 切れなくてもちょっとこういろんな方に寄付したりとかっていうことがあるようなので、一つも無駄にはなっていません。なのでできれば売り切りたいですし、もし残ってしまったらちょっと他のところに寄付したりとかして、こう一つも無駄にならないようにしたいと思います。個人的には全部ここで売り切りたいと思います。 밤의 빵집 덕분에 매년 6만 개의 빵이 음식물 쓰레기 신세를 면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처음 문을 열 때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こういうフードロスをなくすための活動をしたいから協力してくださいって町のパン屋さんいっぱい回ってほとんど断られて最初は 빵집 사장님들의 관심을 모으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本当にヘトヘトになりながら夏に向けて10月に向けて準備をしてたんですけども、町のお客さんたちがここに来るといろんなパン屋さんのパンが一度に見ることができて、で食べると美味しくって買いに来る人はどんな目的でもよくって美味しく食べて、それがフードロスをなくす最初のきっかけ、窓口になれればいいなって思いでやってるので。 쉽게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것이 익숙한 도시에서 누군가는 행동해야만 지구를 되돌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한 탄자니아. 탄자니아는 기후 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최악의 가뭄으로 마을은 점점 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씻을 물은커녕 마실 물조차 부족해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혹독한 가뭄에 마을의 주 작물인 옥수수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마을에서 옥수수를 아예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사실은 작물의 기후대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온대 지방에 생산되고 있던 농산물들이 점점 더 생산이 어려워지는 농산물들이 많잖아요. 농민들이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속도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들이 점점 더 이제 보기가 힘들어질 거고 지금과 같은 이제 풍요로운 식탁은 좀 사라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식량 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난에 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 먼저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죠. 현재는 식량이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가 고민이지 식량이 모자란다는 걱정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딘가에는 굉장히 많은 식량이 버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는 게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인다는 게 단순하게 이제 좀 약간 도덕적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지구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원의 한 거리에 커다란 나무장이 들어섭니다. 왼쪽에 약간 왼쪽으로 좀 땡기. 살짝만 들어주세요. 살짝만 들어주세요. 나무장에 입주할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공유 냉장고. 키가 예 제가 살짝 드릴게요. 됐어. 좋았어. 이제 한번 더 들어가죠. 네, 좋았습니다. 오케이. 이웃과 나누고 지구도 살리는 우리 모두의 냉장고입니다. 첫 설치를 기념해 마중물 음식도 넉넉히 준비했는데요. 기념인가 미역을 내가 준비. 생일이라서? 냉장고 생일이라고 내가 일부러 준비를 해놨지.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들어낼 큰 변화를 기대하며 냉장고를 가득 채워봅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여기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아마 많이 넣어주실 것 같아요. 꽉 찰 거예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장고가 많이 설치되면 설치될수록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 탄소 기후변화 대응하는 데 최고의 사회운동 또 환경운동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공유냉장고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를 되돌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입니다.